우리가 삼성전자 소정을 모르는 건 약간 이런 거예요. 그 원빈 씨가 네. 연예인 데뷔하려고 그 전에 원래 강원도에서 이제 농사를 짓는 집의 아들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원빈 씨가 아버지한테 나 연예인 하러 서울 간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엄청 비웃었다잖아요. 네가 임마 무슨 연예인이야 임마. 너 임마 서울 가면 임마 너같이 생긴 애들이 길에 널렸어 임마. 그걸 조롱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삼성전자는 저는 대한민국 투자라면 또 외국인 투자자도 그렇고 밝게 볼 수 있는 이유들이 굉장히 많다. 일단 증권사 컨센서스가 저렇게 매수가 점점 늘어나서 매수하고 비중 확대가 전체 90%가 넘는 상황인데요. 네. 하반기에는 삼성전자 각 사업부의 분위기가 완전히 상반기하고는 달라질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원래 반도체 이 사이클상 약간 조정을 받을 거라고 했는데 의외로 그렇지 않았고요. 그 조정 사이클이 하반기로 조금 연기돼서 온다. D램에 대한 수요가 둔화되면서 3분기 이 D램 가격이 보합보다 조금 낮은 수준으로 간다.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사업부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는 반대로 이제 부진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LCD 패널 가격은 다시 상승. 그 다음에 모바일 쪽 상반기에 안 좋았던 만큼 하반기에 다시 턴어라운드 나오면서 OLED 라인 가동률이 빠르게 상승할 것 같다. 그 다음에 IM 사업부는 하반기 출하량 증가를. 지금 딱 보니까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된다는 게 맑음은 약간 흐림으로 가고 비는 이제 날이 갠다는 건데 IM 사업부 하반기 출하량은 증가를 예상하고 분기 7천만 대 내외. 그 다음에 갤럭시 플래그십 모델 물량은 상반기보다 완전히 늘어나지는 못하겠지만 워낙에 하이엔드 수요니까 노트하고 폴드2 같은 경우에는 S 출하량에 거의 맞먹을 정도 대신에 중저가 여기가 좀 선전할 것으로. 이 모든 얘기를 종합해서 삼성전자의 주가를 과연 좋겠다, 나쁘겠다 예측할 수 있을까요? 절대 할 수 없어요. 애널리스트도 사업부별로 어떤 매출 예측이나 영업이익 예측을 하지만 이게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절대 정말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톡 까놓고 이재용 부회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실적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다 못해요. 심지어 삼성전자 재무팀도 몰라요. 맞출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되게 삼성전자에 대해서 판단할 때 중요한 거는 앞으로 뭔가 정말 인류가 앞으로 진보할 수 있는 기술 영역에서 더 할 일이 많이 남았느냐, 더 경쟁력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게 오히려 더 예측력이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대부분의 슈퍼리치들은 삼성전자에 갖고 있어요. 슈퍼리치의 포트폴리오 중에 빠지지 않는 게 달러, 금, 해외 부동산, 삼성전자, 강남부동산. 네. 어떻게 보면 정말 조금은 쉽게 생각하면은 삼성전자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있냐 없느냐를 생각하면은 조금 답은 명확할 거. 주식이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시기마다 조명을 받는 주식들이 계속해서 변해요. 뭐 다우 30 지수라고 하는 게 뭐 미국의 슈퍼스타 기업들 한 30개? 탈락하는 기업들이 계속 속출을 하고요. 진입하는 기업들 나오고요. 뭐 한 50년 전, 100년 전에 다우지수에 있었던 기업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업을 경영하고 유지하고 지속 발전 가능한 게 매우 어려운 일이라.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시기가 변하고 정권이 바뀌고 환경이 변할 때 똑같이 그에 발맞춰서 시대를 리드할 수 있는 기업의 DNA를 갖고 있는 데가 얼마나 있냐는 거죠. 다른 기업들을 이제 과소평가하는 게 아니고 삼성전자가 그동안 그렇게 해왔다라고 하는 능력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이렇게 얘기하신 대로 정말 세계 초우량 그리고 대체 불가능한 기업인 대신에 또 글로벌 슈퍼 경기 민감주란 말이에요. 솔직히 삼성전자 이제 자체 업황이나 실적보다는 글로벌 경기를 또 많이 타기도 해요. 2008년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삼성전자 그때 장중 최저가가 37만 원까지 갔었거든요. 지금으로 치면 17,000원 되는 건가? 그때 삼성전자가 잘못한 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삼성전자 실적 전망, 주가 전망이 결국 대한민국 경제 전망이고, 맞아요. 또 대한민국의 별명이 뭐예요? 탄광석 카나리아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제 전망이 결국 글로벌 경제 전망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하반기 글로벌 경제를 좀 본다고 하면은 자료 나온 거 보니까 일부 아시아 국가들은 지금 중국을 위시로 해가지고 경기 회복의 움직임이 나타나고는 있는데 전반적으로 당초 예상보다는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결국 2021년도는 돼야 본격적인 회복이 가능할 걸로 보고, 그 다음에 지난 인류의 적은 이념으로 나눠져가지고 세계대전 거치면서 전쟁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일종의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해가지고 이념 전쟁이 아니라 인류가 이제 공동의 적을 발견한 거죠. 그게 바로 바이러스인데, 그런 차원에서 인류가 화합하기엔 또 좋은 환경이다.
그래서 전쟁 때 보면은 보통 군수 산업, 그다음에 전쟁 물자 사업 이런 게 또 번창을 했던 것처럼 이 바이러스에 인류가 공동 대응하는 데 있어서는 결국 전략적 신산업이 뜬다. 여기에 삼성전자가 가장 핵심에 있지 않아요? 네. 보세요. 원택트, 원격 의료, 3D, 5G 뭐 다 삼성전자 관련 업종 아니겠어요? 네.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경기도 상당히 중요한데 중국 정부는 올해 2020년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일단 삭제하고 3%는 필수 성장률로 간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재선을 할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하고 무역 마찰이 중국한테는 가장 큰 부담이기도 한데 여기다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하고 미중 갈등까지 겹치고 하면 저는 이게 우리한테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보는 게 중국이 한한령을 해제한 것도 사실 그런 차원이 아닌가. 중국은 공산국가잖아요. 네. 어떤 프로파간다 측면에서 이렇게 홍콩하고 싸우고 미국하고 싸우고 나라밖에 시끄러우니까 인민들의 어떤 말초신경을 정부에서 달래주기 위해서라도 엔터테인먼트나 이런 쪽에 육성을 하는 거죠. 거기에 한류가 또 빠질 수 없잖아요. 근데 결국은 한한령 해제도 중국 정부의 어떤 프로파간다 정책의 일환으로 앞으로 계속 더 확대가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국내 엔터주 중에서 옥석 가리기는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게 또 큰 의미도 없다고 보는 게 예를 들어서 FNC 엔터테인먼트 뭐 AOA 뭐 한 명 탈퇴하고 막 지금 사고 났잖아요. 네. 그것도 결국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도 당장 잘못될 리는 없어 보인다는 거죠. 중국의 수요를 생각하면. 한국 경제 입장에서 미중 무역 분쟁은 조금 달리 생각하면 되게 좋은 호재인 것 같아요. 한국, 대한민국이라는 위치가 정말 반도에 있는 지리의 힘, 네, 지리의 그 특성으로서 그리고 또 북한과의 이념 대립을 하고 있고 분단된 입장으로서 미국과 중국에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고 중국과 미국이 경제적으로 또 지식 재산권을 갖고 싸우고 있는 입장에서 둘이 절대적으로 뭐 어느 하나 경제가 먼저 무너지면 안 돼요. 미국도 좋아야 되고 중국도 좋아야 돼요. 근데 지금 중국 증시 되게 좋거든요. 중국 증시가 뭐 상승 초입부에 있네 만에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 중국이 계속해서 부양을 해야 되고 미국도 부양해야 되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한국은 매우 좋음이죠. 저하고 이제 일치하는 시각이고요. 그런 면에서 삼성전자는 진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 맞습니다. 그 삼성전자 주가를 바라보는 팁이 있어요. 배당 수익률을 시가 배당 수익률을 보면 돼요. 여러 번 말씀을 제가 이제 뭐 세미나나 유튜브 통해서 드렸던 건데 삼성전자가 4월 22일 날 전자 공시를 했어요. 그때 이제 배당 공시, 현물 뭐 배당 공시 이렇게 해서 4월 22일 날 전자 공시를 보면 주당 354원에 배당을 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연환산을 해보면 지금 삼성전자 주가를 감안해서 본다면 삼성전자 보통주의 시가 배당 수익률은 한 2.5% 정도, 2.6% 정도 되고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한 3% 가량 돼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시중 금리가 제로잖아요. 그것만 봐도 네. 삼성전자 투자 메리트는 분명하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배당 받으려고 하다가 주가 빠지면 어떡하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이제 성장주의 주식에 투자를 하면서 배당도 분기마다 1년 4번 따박따박 받고 삼성전자의 미래나 성장성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이거를 감안한다면 굉장히 저는 그 메리트가 있고요. 여기서 약간은 그 아비트리지 무위험 차익 거래 기회가 생겨요. 어떤 거냐면 이건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ADR을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요. 그냥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주식 예탁 담보대출을 받잖아요. 요즘 금리가 2%가 안 돼요. 그럼 배당 받으면 오히려 남는 장사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10,000원어치를 사요. 그냥 예시로 10,000원어치를 사요. 그걸 갖고 대출을 받아요. 그럼 그 금리가 한 6,000원 정도 나오거든요. 60% 정도 나와요. LTV처럼. 10,000원 삼성전자 주식을 사면 6,000원 정도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금리가 2%가 채 안 된다. 근데 배당이 삼성전자 우선주 기준으로 2.9%가 나오네? 충분히 그 배당을 받아서 이자도 차익 거래 진짜 가능하네. 그러니까 따라하지 마시고 참고만 하시면 그런 경우 그런 저런 면에서 삼성전자는 수요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슈퍼리치들이 삼성전자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요즘 뭘로 대출해 줍니까? 그 부동산 대출 안 나오잖아요. 삼성전자는 10억 갖고 있으면 6억 대출 나와요. 2%도 안 되는 금리로. 사실 삼성전자가 한국 기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삼성전자의 소중함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직도 한국을 모르는 사람들은 삼성전자가 코리아? 오마이갓. 삼성전자의 위상은 거의 진짜 글로벌 탑티어입니다. 맞습니다. 원빈 씨가 네. 그 전에 원래 강원도에서 이제
농사를 짓는 집의 아들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원빈 씨가 아버지한테 나 연예인 하러 서울 간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네가 임마 무슨 연예인이야 임마. 너 임마 서울 가면 임마 너같이 생긴 애들이 길에 널렸어 임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를 약간 원빈 아버지가 원빈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실제로 외부의 평가는 그렇지 않다. 예전에 동학개미운동과 삼성전자의 주가 결과, 이 정말 많은 개인 투자를 삼성전자에 샀는데 어떤 결과를 얻을 것인가, 정말 냉정하게 두 가지를 예측했어요. 본전에 나오든가 삼성전자 5% 차익 실현하든가. 그러니까 개미의 한계인가요? 조금은 뭐랄까 길게 보는 시각들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삼성전자로 슈퍼리치들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이런 큰 손 투자자들은 정말 많이 벌어가는데 왜 개인 투자자들은 앞으로 더 미래가 기대되는 상황에서 많이 매도를, 어찌 보면 그동안 좀 지루했던 면도 있죠. 하지만 또 삼성전자만큼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주식도 크게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전 세계 IT 상품 중에서 세계 1위 품목 중에 삼성전자 제품만 12개입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TV는 LG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 거 빼고 빼고도 삼성전자의 2020년 세계 브랜드 가치가 5위. 최근에 포브스지가 발표한 2020년 글로벌 세계 최대 상장사 순위 보면 삼성전자가 2,000개 기업 중에서 16위, 인텔이 38위, 어떻게 보면 파운드리 경쟁자죠. TSMC가 108위, 네. 삼성전자가 16위인데 국내 기업 중에서 현대차 189위, SK하이닉스가 296위. 삼성전자하고 국내에서는 1, 2, 3위지만 세계 나가면 격차가 이렇게 커요. 2,000개 기업 중에 한국 기업이 58개나 있다는 건 물론 상당히 자부심이 드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5G 통신 장비에서 화웨이의 공간을 뚫고 들어가는 게 얼마만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일단은 5G 통신 데이터를 보냈어. 그걸 연산 처리하고 받아들이는 게 통신 장비인데 삼성전자야. 그 다음 연산 처리를, 그 다음 정보를 받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 처리를 하는 것도 삼성전자 반도체나 그 다음 삼성전자의 어떤 기기들이나 뭔가 장치들이 들어갈 개연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부고속도로를 깔았으면 톨게이트도 필요하고 휴게소도 필요하고 제반시설들이 필요하잖아요. 그것도 당연히 삼성전자와 연계된 시스템들이 많이 침투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통신 장비로만 볼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뭐 지금의 어떤 미중 무역 분쟁의 시기, 화웨이가 굉장히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시기에 매우 큰 기회를 잡고 있다라는 건 저는 진짜 중요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전이 뭐냐면은 대학교 이제 취준생들한테 입사하고 싶은 기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1위가 어딘지 아세요? 카카오? 네. 아, 봤어요. 어떻게 알았지? 2위는 그럼 토스? 네이버. 아, 3위가 삼성전자였습니다. 좀 격세지감인 게 저 때만 해도 엄친 아들의 직장이었거든요. 삼성전자 하여튼 3위로 밀려났네. 1위가 카카오라는 거. 대단하지 않아요? 이게 근데 되게 시기에 따라서 전 이제 삼성그룹 연수가잖아요. 신입사원들. 그럼 막 삼성전자 친구들도 있고 삼성 디스플레이 친구들도 있고 막 삼성 SDI 뭐 엔지니어링 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 삼성그룹 공채 출신이네. 그러고 보니까. 연수원 가면은 삼성전자 동기들 사이에서 그래도 가장 인기 많았던 게 IM 사업부. 그때 당시 이제 갤럭시 개발하고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이런 동기들이 제일 인기가 많았어요. 그룹 공채 중에서 삼성증권 입사자에 대한 위상은 어느 정도 되나요? 그냥 나중에 계좌 터달라고 부탁하는 친구. 아, 그냥 창피한 수준. 용팔이 수준.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뭐야, 빨리 얘기해. 네, 삼성전자의 휴대폰 사업부에 있는 동기들이 가장 인기가 많았다. 역시 네. 주력 사업. 근데 그게 또 때에 따라 바뀌어요. 삼성전자 내에서도 금수저가 있다. 그게 이제 휴대폰 사업부다. 그런데 그게 또 바뀌었어요. 최근에 반도체로. 채팅창에 삼성전자 100세 가전도 이번에 큰 몫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미국도 락다운 때문에 다 집에 머무르다 보니까 트럼프가 지급한 트럼프 체크라고 하는 재난지원금을 네. 사람들이 가전제품 사는데 많이 썼대요. 왜냐면 집에서 혼밥하니까 식기세척기 새 걸로 바꾸고 또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으니까 아이들하고 TV라도 좀 큰 걸로 보자. 근데 거기 프라임 수준의 어떤 가전제품이 삼성 LG가 휩쓸었대요. 미국, 유럽을.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기에 사실 테슬라 프리몬트 공장도 7윅스 7주 동안 그 공장 폐쇄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미국의 백색 가전 만드는 데나 뭐 독일에 뭐 만드는 데나 월풀이나 다 못 만들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돌아갔던 데가 우리나라 삼성전자 공장은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우리 엔터 산업 이야기할 때도
유일하게 코로나로 락다운된 시기에 드라마를 찍고 뮤직비디오를 만들 수 있는 데가 한국밖에 없었잖아요. 가전도 똑같아요. 보내줄 수 있는, 아마존에 사면 보내줄 수 있는 데가 삼성전자밖에 없어요. 런던 오빠 채널 삼성 그 그룹에서 많이 본다고. 아, 콘텐츠가. 외부 소스에 네. 삼성 이메일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삼성 싱글. 그러니까 그 삼성 웹 아웃룩 서버. 네. 이메일로 아마 제 걸 공유하나 봐요. 음. 삼성에서. 삼성전자 특집적으로 한번 삼성전자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짚어봤는데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